안녕하세요. 저는 늦은 나이에 마음 맞는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던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소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모님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식당 일을 배워왔었기 때문에 저 또한 자연스럽게 식당을 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미리 다져 놓은 길을 제가 뒤따라 간 거라 그동안 쌓아오신 노하우를 제공받아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도 있었어요. 부모님 밑에서 잘 배워왔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시험대에 오른 것처럼 부담도 있었지만 많은 손님분들께서 만족하셨는지 재방문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그렇게 지역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식당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30 후반이 되어버렸고 부모님께선 제 얼굴만 보면 결혼할 남자가 그렇게 없냐며 속 다 하셨어요. 저도 부모님 얼굴을 볼 때마다 눈치가 보이기도 했었지만 인연이 없는 걸 억지로 만들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누군가를 저희 식당으로 데리고 오셨고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면서 룸으로 안내 좀 해달라고 하더니 엄마와 같이 오신 중년의 여성분이 묵직한 서류 봉투를 제 앞에 꺼내 놓았어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던 상태라 어리둥절하면서 일단 서류를 꺼내 봤는데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남자분들의 사진이 들어간 이력서 같은 거였습니다. 엄마한테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에 대해 여쭤보니 제 앞에 있던 중년 여성분은 결혼정보 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엄마는 식당 안에만 박혀서 1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어디서 인연을 만들겠냐며 요즘은 먹고 살기 바빠서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인연을 많이 만들고 있다면서 일단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중년 여성은 저에게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내 놓았는데 그건 자기 업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렸는지에 대한 결혼 성사율 그래프였어요. 어차피 서류상에 적혀 있는 그런 것들 별로 믿고 싶지 않았고 억지로 누군가와 만남을 주선한다는 자체가 껄끄러웠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엄마는 내일 모레가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결혼이 쉬운 줄 아냐며 속 다 하셨지만 제가 싫은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니었던 게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저는 식당에서만 거의 생활했었어요. 친구를 만나지도 않고 오로지 식당 일에만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좀 더 좋은 음식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와서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동네를 대표하는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는 건 동네의 질을 떨어뜨리고 제 얼굴에 침 뱉기라 하루도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신 손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연애를 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제가 남자를 만난다 해도 현재의 생활 패턴을 바꾸기는 힘들 것 같아 저를 전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남자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라는 걸 부모님도 포기하고 저 또한 생각을 완전히 접었을 때쯤 예상치 못한 인연이 저에게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때가 한창 정신없을 점심시간대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서빙을 하던 직원이 발을 헛디뎠는지 넘어지면서 들고 가던 비빔냉면을 손님의 옷에 쏟아버리는 대형 사고가 터져버렸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흰색 와이셔츠에 엎어진 비빔냉면으로 인해 셔츠는 붉게 물이 들었고 옆에 있던 일행분들은 실수한 직원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아,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오늘 얼마나 중요한 스케줄이 잡혀 있는지 알아? 당신은 오늘 이 식당에서 해고당할 줄 알아. 당신이 사장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 직원이 넘어져서 냉면을 우리 변호사님 옷에다 전부 쏟아 버렸잖아.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더니 운영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엉망진창이구만. 오늘 중요한 사건 하나를 해결해야 돼서 법정에 올라가야 되는데 당신들 때문에 패소하면 책임질 거야? 이 정장이 얼마짜리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한 지 며칠 안 돼서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종 씨,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정장 매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니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닦을 것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 차에 올라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직원분이 급하게 가져온 티슈를 건네주자 음식물을 대충 닦아내고 식당을 나가려 하길래 변호사분께 제 명함을 건네드리면서 피해 보상에 대해선 지불해 드리겠다고 설명드린 뒤 침착하게 대응을 해드렸어요. 일정이 상당히 급했는지 서둘러 차에 올라타 금세 사라졌고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직원은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몇 번이고 숙였습니다. 정신없이 장사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직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실수는 수없이 경험을 해왔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인생을 살면서 아주 사소한 실수들까지 전부 다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피곤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최대한 좋게 넘어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걸 저는 부모님 밑에서 배워오면서 몸으로 이겨왔던 상태라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실수를 크게 생각하고 그날 하루 식당을 운영한다면 직원 전체 분위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신을 잘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더 열심히 움직였고 그렇게 그날도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기 위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청소를 하다 고개를 돌려보니 점심시간 때 피해를 드린 손님이었습니다. 식당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던 손님은 벌써 마감이 됐냐고 주변에 먹을 만한 식당이 없어서 찾아왔다며 저녁 식사가 되냐는 말에 저는 식사를 제공해 줬어요. 그렇게 저녁상을 차려준 뒤 좀 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하자 식사를 하시던 그 남자는 그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괜찮다면서 식사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정장 한 벌이 본인에게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옷값이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은 한 달 월급이 될 수도 있는 거라면서 마음 넓게 포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세상을 너무 팍팍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로 분위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사람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그 남자는 저희 식당에 자주 찾아오면서 그렇게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자주 보다 보니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런 관계가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는지 어쩌다 보니 그 남자와 저는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찾기란 식당 일을 하는 저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것만도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알고 지낸 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시점에 그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서로 알아간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라 좀 당황스럽긴 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도 서로가 통하는 게 있잖아. 결혼은 당연히 신중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서로 만나오면서 느낀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비슷하게 통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우리 관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더 오랜 시간 만나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보단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너나 나나 곧 있으면 40인데 그 전에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 글쎄, 내가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 아니라서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있다 보니 당연히 급한 건 알겠는데 이제 만난 지 3개월 막 지났잖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못해도 1년의 시간 동안은 서로 좀 더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결혼할 상대가 나타나면 사계절은 겪어보고 생각해 보라잖아. 우리 사이가 충분히 좋다는 건 알지만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야. 나도 당연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뒤에서 부모님의 따가운 시선도 많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행동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내가 식당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없다고 뭐든 급하게 일을 진행하면 꼭 크고 작은 사고가 한 번씩은 터지더라고.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려는 거야. 내 마음 이해 못 해주는 거 아니지? 그 사람과 저는 한참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결혼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 선택이 평생을 후회할 만큼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무언가가 저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그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지만 그때 나눴던 대화에서 서로가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실망한 듯한 얼굴이 표정에서 보였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 대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었고 저희는 다시 금세 예전처럼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저녁에 누군가를 식당으로 모시고 왔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단번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놀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저녁 한 끼 대접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냐면서 그나마 제가 장사하는 식당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모시고 온 거라고 이해해달라며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이미 누군지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셨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식당 안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음식을 주문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 식사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저와 대화 좀 하고 싶다면서 자리에 앉아보라는 말에 직원에게 음식 주문을 부탁한 뒤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말 안 해도 내가 누군지 알겠죠? 일단 분위기가 서로 어색한 것보단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말은 편히 하도록 할게요. 식당에 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네. 먼지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봐선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거의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살면서 별의별 고깃집은 다 가본 것 같은데 보통 테이블이나 의자에 기름 먼지가 튀어서 끈적거리는 경우가 많거든. 여기는 어떻게 테이블 위에 끈적거림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네. 손님들 접대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 방음도 잘 되고 이 정도 퀄리티를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나이에 비해 꽤 많은 걸 배웠나 봐. 내가 대충 듣기론 부모님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식당 일을 배웠었다면서 부모님께서도 고깃집을 운영한다지? 이런 고깃집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오나? 민감한 부분이면 말 안 해줘도 되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꽉 차 있는 걸로 봐선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릴 것 같은데 내 아들 직업은 알고 있지?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에 맞는 그런 배우자를 찾고 있었거든. 식당 하나 운영한다고 해서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래도 꽤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온 것뿐이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엄마처럼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말라서 불편한 건 아니지? 둘이서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갔다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 기간이 오래돼도 좋지 않다는 거 알지? 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 마음이 확고하다면 결혼은 망설일 생각은 없어요. 일단 식사 나왔으니 편하게 식사하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홀 쪽을 살펴야 돼서 나가봐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식사 먼저 편하게 하세요. 잠깐만. 내가 조만간 지인분들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미리 준비 좀 해줄 수 있나? 한 20명쯤 되니까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룸으로 부탁할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식당이 마음에 들었는지 단체 손님을 데려오기 위해 준비해 달라며 좋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모난 성격을 가지신 분은 아닌 것 같아 보였고 침착하고 많이 배우신 분 같아 보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식사에도 만족을 하셨는지 저를 또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음식 맛이 아주 좋았다면서 이틀 뒤 지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 같다며 약속까지 벌써 다 잡아놨기 때문에 2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룸으로 부탁한다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뒤
반주를 좀 하셔서 그런지 남자친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말을 한참 동안 들어주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들떠 보이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하루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늦어봤자 손해라면서 서둘러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며 집으로 돌아갔고 약간의 돌발 상황이 있었지만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돼서 저도 좋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며칠 뒤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어요. 저희 식당으로 손님들을 데려오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다면서 저를 급하게 부르셨어요. 문자로 위치를 보내주시길래 확인해보니 멀지 않은 곳이었고 어떤 상황인지 몰라 확인을 해보기 위해 차를 타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부른 장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니 그곳은 고급 등심집이었어요. 제 식당보다 훨씬 더 비싸 보이는 곳이었는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늦게 나온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에게 반가운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 하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옆에 한 여자가 찰싹 붙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는데 시선이 곱지는 않았습니다. 너희 식당으로 가려 했는데 내 지인들이 여기가 새로 생긴 식당이고 분위기도 좋다고 해서 일정을 갑자기 바꾸게 됐다. 너를 여기로 부른 이유는 내가 글쎄 지갑을 안 가져왔지 뭐야. 네가 대신 음식값 좀 내주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급해서 그러니 부탁 좀 해도 되지? 얼마 안 나왔어. 내 지인들이 전부 입이 짧아서 2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등심집에서 이 정도면 정말 적게 나온 거잖아. 변호사인 내 아들과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이, 설마. 이 정도 음식값 가지고 쪼잔하게 행동하겠어요? 앞으로 우리 집안 새언니가 될 사람인데 첫인상부터 좋게 각인이 돼야 결혼 생활이 편해지죠. 언니 인상부터가 통 커 보이는데 260만 원 정도면 껌값 아닌가? 우리 오빠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인 거 알죠? 언니가 그 작은 식당에서 장사해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 오빠가 버는 수익과는 비교도 안 되는데 그냥 금덩이가 알아서 굴러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 오빠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언니랑 결혼하면 내 용돈 줄어들 텐데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엄마도 이건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도 못 내주면 파혼인 거 알고 있지? 결혼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어차피 널리고 널린 게 여자라. 너 아니어도 내 아들과 결혼할 여자 많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 식당에서 먹은 음식값 260만 원을 결제하라는 거예요? 저 그 사람과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건 확실한데요. 그렇다고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건 아직 아니거든요.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앞으로는 저에게 어떻게 하실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면 무상으로 제공받는데 그것도 배 아파서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게 하려고 이쪽으로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저희 식당에 오셔서 식사하셨어도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겠어요? 방금 식사하고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알아서 결제하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할 말 끝났고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어 보여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당신같이 자기 아들 내세워서 뭐라도 하나 뜯어 먹으려는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아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결혼할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초장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뒤돌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더니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계획과 좀 다르게 흘러간다고 생각했는지 변호사 남편 얻고 싶은 생각 없냐면서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 거라고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되려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었지만 뒤에 있는 배경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번에 거절을 했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잘난 거 하나 없는 주제에 꼴에 비싼 척 한다면서 시비를 붙였고 갑자기 저희 부모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가도 부모 욕을 한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뒤돌아 남자친구 여동생의 뺨에 손을 올리려 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외쳐 불렀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보니 식당에 새로 들어와 일을 하던 직원이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급하게 뛰어오면서 드릴 서류가 있다며 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서류를 꺼내 들었는데 두 눈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저는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가 들고 있던 서류는 결혼정보업체 서류였고 저와 그동안 만나왔던 그 사람은 결혼정보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을 해오던 직원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푹 숙인 채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처음엔 어떤 일인지 잘 알지 못해서 큰돈을 준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일단 신청을 했던 것 뿐이었어요. 중간 역할만 잘해주면 그러면 된다는 말에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사장님이 만나고 계신 그 남자분한테 사장님이 어떤 성격이고 뭘 좋아하는지부터 모든 것들을 제가 뒤에서 지켜보면서 두 분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그 남자분께 정보를 제공해 줬었어요. 결혼정보업체 사장님이 결혼만 성사가 된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두둑히 챙겨준다는 말에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잠깐 결혼정보업체 대표님을 만났을 때 그 옆에 사장님과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분이 사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다른 여자로 바꿔달라며 불만을 털어놨었어요. 좀 더 재산이 많고 급이 높은 여자를 만나길 원한다고 했지만 업체 대표님은 두 분의 결혼을 꼭 성사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는 사장님 어머니께서 직접 남자분을 지목했었고 둘의 결혼이 성사된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챙겨주겠다는 말 때문에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남자친구분께서 사장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이미 마음을 접은 상태였어요. 아마 지금 전화하면 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 두 사람은 사장님한테 음식값 받아 먹은 뒤 남자친구분이 헤어짐 통보를 할 때 잠적하려고 계획까지 하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투자한 시간이 아깝다면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어제 제 앞에서 남자친구분이 저분들과 통화하는 거 전부 다 들었어요.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었는데 양심에 걸려서 더는 못하겠어요. 이용만 당하는 사장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거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장님 어머님께서 직접 신청하시고 결혼하는 데까지 전부 계획을 준비하신 거라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사장님 성격부터 해서 사소한 것들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추가로 건네받은 서류에는 저희 엄마가 제가 어떤 성격인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들어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 몰랐던 버릇들까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남자친구는 결혼정보업체의 사람으로 저와 매칭을 시켜서 결혼을 하려고 접근을 했던 거였습니다. 냉면 그릇을 쏟을 때부터가 계획의 시작이었고, 저를 향하고 있던 그런 마음은 진심이 아닌 전부 거짓으로 결혼을 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어요. 그동안 결혼을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에게 접근한 것도 모자라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변심으로 인해 그동안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음식값으로 제공을 받으려 했던 그런 악한 심보를 듣게 된 순간 너무 큰 배신감과 충격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일가족을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했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처벌을 진행했어요. 모든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있었던 직원의 얼굴을 보던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놓고 배신했다면서 길거리에서 난장판을 만들어 놨었네요. 이 문제로 저희 부모님이 경찰서로 찾아오셨고 저와 잠깐 만남을 가졌던 남자친구도 경찰서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보자마자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빠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사색이 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었죠. 엄마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려 했던 잘못된 계획이 부른 처참한 결과였고 이 문제가 있고 난 이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모든 게 저를 위한 길이었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대였어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셨지만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마음이 조금도 열리지 않습니다. 요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식당은 직원들이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할 바엔 차라리 폐업 처리하고 쉬는 게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리 제가 홍기가 한참 지났어도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만들어가려 했던 엄마와 결혼정보업체 사람들, 그리고 저를 이용만 하려 했던 거짓 남자친구 식구들 또한 법적으로 전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선처 없고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엄마는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딸을 위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선 저희 엄마가 정말 저를 위해서 한 행동인 것 같나요? 만약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됐다면 저는 진심이 아닌 거짓된 사랑에 속아 결혼을 한 건데도 이게 저를 위한 길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해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엄마는 이 문제로 오히려 저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피해자는 저인데 말이죠. 잘 지내고 있던 가족 관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법적 소송 절대 물을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진행할 거고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들 전부 그 사람들을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생각이에요. 살다 보니 별일 다 겪게 되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가식과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아마 제가 신청한 사연을 여러분들께서 청취하고 계신다면 이미 저는 시댁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작년 11월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과 첫 명절을 보냈을 때 좋지 않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시댁 생활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여러 가지로 난처해진 상황들로 인해 분위기가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졌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가 지나쳤던 두 형님들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첫 명절을 보내기 위해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부터였어요. 그때 당시 이미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저희 부부가 좀 늦게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좀 막혀서 늦게 도착을 했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지만 제 위로 두 형님은 늦게 도착한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는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온다고 노력한 건데 차가 막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모가 오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니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말라면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지만 두 형님들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서 그랬는지 저를 불만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날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죄송하다며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풀어나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 생긴 불만은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시댁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형님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된 거였고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두 형님들의 기분이 더 이상 상하지 않게 하려고 눈치껏 행동하면서 시댁에 오자마자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첫 명절부터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 예상대로 잠시 시모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저에게 말을 붙이며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1시간 정도 늦었다는 이유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던 두 형님들한테 너무 서운했었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묵묵히 들어주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둘째 형님의 말에 불만이 생기게 된 저는 결국 받아치게 되었습니다. 전날부터 펼쳐진 신경전에 긴장감이 맴돌았고 둘째 형님은 제가 말을 받아쳐서 당황했는지 어이가 없다는 듯 흥분하더니 전을 붙이던 뒤집개를 바닥으로 던졌어요. 둘째 형님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저도
기분이 상했었고 서운함이 크게 다가왔던 저는 둘째 형님을 노려봤어요. 동서,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데? 뭘 잘했다고 눈을 치켜 세워. 명절 첫날부터 늦게 온 동서 잘못 아니야? 내가 동서였으면 새벽같이 출발했을 거야. 서울에서 창원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 누가 봐도 동서가 잘못했으면 내가 안 좋은 말을 해도 찍소리 하지 말고 묵묵히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일부러 늦게 오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 형님이랑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안 보이냐고. 적당히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안 되겠네. 내가 던진 뒤집개 주워서 다시 깨끗하게 닦은 다음 여기 준비되어 있는 전부칠 재료 동서가 혼자 다 해. 늦게 온 만큼 당연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지. 우리는 좋아서 이 짓 하고 있는 줄 알아? 형님, 이거 어쩌죠? 정말 큰일이에요. 하필 들어와도 개념 없는 동서가 들어왔잖아요. 앞으로 동서 정신 상태 고쳐 잡으려면 상당히 힘들겠어요. 형님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제가 늦게 온 건 잘못한 게 맞는데요. 저도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늦지 않게 오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아침 먹고 가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동서 입장이잖아. 우리가 그런 것까지 이해해 줘야 돼? 그럼 동서도 우리 입장을 이해해 줘야지. 왜 동서만 서운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본인은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화내는 건 이해 못하겠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우리도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음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알아? 첫 명절이면 그래도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1시간이 넘어서 도착했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서운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시작부터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1시간 그거 늦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지?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행동하는 거니? 투덜거리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두 형님들은 저를 조금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이 서울이라 시부모님께서도 부모님과 충분히 시간 보내고 오라고 하셨지만 저도 눈치가 보여서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아침 식사만 같이 하길 원해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끝낸 뒤 출발을 했던 거였는데 형님들이 이렇게까지 화낼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시부모님도 저를 이해해 주셨는데 형님들이 되레 화를 내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음식을 다 만들라는 형님들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형님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자 흥분을 해서는 얼굴을 붉혔고 점점 더 분위기는 심각해졌어요. 결국 바닥에 던져버렸던 뒤집개를 형님이 다시 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올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설마 했는데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셋째 며느리 잡고 있었던 거니? 내가 좀 전에 너희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셋째가 좀 늦어도 첫 명절이고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으니까 그걸로 문제 삼지 말라고 했잖아. 그새를 못 참고 애를 잡고 있어? 셋째가 많이 늦는다고 투덜거리더니 결국 일을 저지르려 했구만. 너희들은 자매도 아니면서 하는 짓이 어쩜 그리 똑같니? 같은 학원에서 한솥밥 먹고 있으니까 둘이 편먹고 막내를 따돌리는 거야?
어머님,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시면서 왜 동서 편만 드세요? 저희도 최대한 좋게 얘기했고, 늦게 온 만큼 좀 더 움직이라고 했던 건데, 형님이랑 저한테 눈을 치켜 세우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다고요. 그래도 이 집안에 엄연한 서열이 있는 거고, 손윗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동서가 앞으로 저희를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교육 좀 시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동서도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우리가 잘못한 거야? 원인 제공은 동서가 해놓고 왜 우리가 어머님한테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 더 상황이 안 좋아지기 전에 동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 어머님한테 좀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연락드렸었고 충분히 이해해 주셨어요. 사고 나지 않게 천천히 오라고 하셨지만 저도 최대한 빨리 도착해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했는데 형님들은 저를 보자마자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잖아요. 손윗 사람이면 그래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희들은 결혼 좆대 어땠는데 우리 집에 오기 싫어서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최대한 늦게 와서 나 혼자 음식 다 만들고 그제야 도착해선 내가 힘들게 만든 음식 다 싸가지고만 갔잖아. 그때 너희들한테 늦게 왔다고 뭐라고 한 적 있었니? 싫은 소리 해봤자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니까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너희들은 막내를 조금도 배려해 주려 하지 않고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여기서 막내만 감싸고 놀면 너희들은 나 몰래 또 뒤에서 엄청 뭐라고 하겠지. 집안에 불화 생기지 않게 잘들 지내. 막내 며느리 들어왔다고 주방일에서 아예 손을 뗄 생각이었던 건 아니지? 시간 없으니까 서둘러 음식 준비하자. 내년부턴 이렇게 투닥거릴 거면 각자 알아서들 지내고 모이지 말던가. 형님들은 본인들이 억울하다면서 시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출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형님들은 저를 노려봤고 화가 덜 풀린 듯 음식을 만들면서 안 좋은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그렇게 주방에 냉전이 흐르는 상태로 어찌어찌 겨우 음식을 만들었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됐는데 남자들과 다르게 여자들은 이미 분위기가 차가워져서 표정이 어두웠었고 이런 상황을 눈치챈 남자들은 여자들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형님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여자들 문제니 신경 쓰지 말라면서 다른 쪽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길래 저도 웃을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어색한 미소로 시부와 아주어머님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음식에만 집중을 하던 두 형님들이 갑자기 저희 남편한테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주방 안의 공기를 또다시 무겁게 만들었어요. 서방님은 동서가 뭐가 그리 좋아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저는 딱 봐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단번에 알겠던데. 나중에 결혼한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겠어요. 좀 전에 주방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남자들끼리 밖에서 건물 보수하느라 모르고 있었겠지만 폭풍이 휘몰아 쳤었거든요.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진 저희 정말 조용히 잘 지내고 있었던 거 알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볼 것도 없는 동서 하나가 들어와선 집안을 분열시키네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서로 가까워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업무상 친해진 걸 호감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라곤 생각 안 해봤어요?
제 주위에서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돼서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들 여러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서방님도 그런 쪽에 속할 것 같아서요. 동서가 성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웬만하면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다들 동서의 겉모습에 속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형수님,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늦게 온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좀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연락드렸었거든요.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아침 식사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은 늦을까봐 서둘러 가겠다고 한 거, 첫 명절이라 저도 장인 장모님과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 제가 고집 부려서 아침 먹고 왔습니다. 그게 이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 판단하에 움직인 건데 저한테 뭐라고 해야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사람한테 열을 올리는 거예요? 어머머머, 서방님 와이프라고 지금 감싸고 도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네.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동서가 우리와 한솥밥 먹을 정도의 위치는 아니잖아요. 근본도 없는 집안에 검정고시 출신이면서 고래 금융기업 회사에는 또 어떻게 취직했대? 그 회사에서 남들 커피나 타주면서 잡일이나 하겠지. 말 다 했어요? 형님, 저한테 뭐 자격지심 같은 거 있나요? 아까부터 정말 너무들 하네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까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참을 만큼 참았던 저로선 더는 좋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형님의 말을 받아치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저를 보며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둘째 형님 또한 얼굴을 붉히면서 영어로 빈정대고 있었습니다. 이대 영문과를 나와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남편한테 듣긴 했었지만 제 앞에서 영어로 욕을 퍼부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두 형님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둘째 형님이 저를 보며 비웃더니 검정고시 출신이라 못 알아듣겠냐면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깔깔거리며 큰형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두 형님들의 행동이 너무 유치해서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계속 놀리던 두 형님한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이 자리를 박차면서 일어나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남편 옆에 앉아있던 시모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식탁 중앙에 올려져 있던 육전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두 형님들의 면상을 향해 사정없이 올려쳤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돌발 행동에 놀랐는지 기겁을 하고 있는데 시모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옆에 있던 간장 종지를 들어 두 형님들의 면상에 뿌려버리자 뭐 하는 짓이냐고 시모를 향해 소리치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두 형님은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대 영문과 나와 꼴랑 학원 강사 일 하는 주제에 어디서 지금 우리 막내 며느리한테 영어로 씨부리고 있어? 나도 다른 건 못 알아들어도 욕은 알아먹을 수 있다. 지금 막내 며느리가 참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얘가 검정고시 출신인 건 맞는데 너희들 자존심 상할까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 그런데 너희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사람 되긴 글러먹은 것 같다. 막내 며느리는 너희들보다 훨씬 대단한 대학인 하버드 출신이다 이년들아. 어디 그 학력 가지고 하버드한테 영어로 입을 털고 있어? 너희들 외국인이랑 대화는 제대로 해봤냐? 얘는 검정고시로 고등학력 취득하자마자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생활했었어. 너희들과는 근본 자체가 다른데 방금 뭐라고 그랬니? 다시 한번 그 주둥이 털어봐. 뭐라고 그랬냐고? 왜? 내가 하버드 출신이라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아? 이걸 보여줘야 정신이 번쩍 들 것 같니? 자, 봐봐라. 내가 막내 며느리한테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좀 달라고 했다. 너희들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우리 막내 며느리가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지인들 만나면 자랑하려고 핸드폰에 며느리 졸업사진 항상 가지고 다닌다. 이래도 못 믿겠니? 이대 나와서 학원 강사하는 너희들과 금융회사에 다니는 막내 며느리와 비교가 된다 생각해? 너희들이 영어로 씨부릴 때 막내 며느리가 속으로 얼마나 어이없고 우스웠겠니? 예전에 해외여행 한번 갔을 때 음식 하나 주문하는데도 엄청 터듬거리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구만. 욕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나 봐. 너희들이 방금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라. 꼴에 먼저 시집 왔다고 형님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중간에서 계속 참견하면 싸움만 커질까봐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더는 그 꼴 못 봐주겠다. 당장 막내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사과 못해? 아까부터 눈치 줬으면 적당히 할 것이지. 가만히 있으니까 집안을 아예 풍비박산 만들려고 그래? 못들 하고 있어. 당장 욕한 거 사과하래도. 시모는 두 형님들이 꿈쩍도 하지 않자 상의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맨손으로 주워들어 형님들 얼굴에 던지려 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자 시부가 시모를 모시고 겨우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방 안에서도 두 형님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형님은 시모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왜 하버드 대학 나온 걸 얘기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형님 네애들은 자리에 없었어요. 그때가 아마 수능 시험이 바로 코앞이라 학원 강사 일을 하던 형님들은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어서 제가 시모와 나눈 대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두 형님들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 하버드 대학에 졸업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자존심 상해할까봐 시모가 나중에 상황 봐서 얘기하신다고 하길래 저는 묵묵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 이후 제가 하버드 졸업생이라는 걸 말하게 될 상황도 없었어요. 결혼 이후 각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첫 명절날 제대로 얼굴을 보게 된 거였고 그전에는 얼굴 마주칠 일이 없던 거였죠. 두 형님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얼떨떨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만 방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면서 저보고 먼저 일어나자고 하길래 저도 두 형님들에게 더는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붉어진 얼굴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뒤늦게 깨닫게 된 걸 여실히 보여주었죠. 저는 처음부터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이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선 미국 수능인 SAT라는 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이 시험이 미국 학교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시험이라 이 시험을 외국인이 치르기 위해서는 고등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저는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학교 생활의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져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 검정고시를 치렀던 거였어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 저는
해외에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원하던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 상황이 엄청 안 좋아졌었는데, 큰형님이 저와 잠깐 대화 좀 하자면서 노크를 하길래 남편이 문을 열어줬는데, 두 형님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큰형님은 동서들끼리 대화하고 싶다면서 남편한테 자리 좀 비켜달라며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둘째 형님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동서,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형님도 어른답지 못한 행동으로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 후회하고 있어. 서로 오해가 쌓여서 생기게 된 일이니까 우리 좋게 풀자고. 이대로 가다간 어머님한테 뼈도 못 추리겠어. 동서도 아까 어머님 성격 봤지? 한번 터지게 되면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셔. 상황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번엔 정말 머리채 잡힐지도 모른다고. 지금도 방 안에서 아버님이 나오지 못하게 말리고 있으니까 소리만 지르고 계시잖아. 우리 여기에서 좋게 해결 보자. 앞으로 동수한테 잘할 테니까 좀 전에 했던 말들 전부 잊어버려. 나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었는데 동서를 함부로 판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네. 절대 억하심정 같은 건 없었던 거 알지? 동서를 얼마나 봤다고 그런 게 있었겠어? 그리고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현재 우리 학원 사정이 많이 어렵거든. 예전에는 페이 강사로 일을 하다 보니 생활의 부족함을 잘 몰랐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둘째 동서네랑 성공해보겠다고 동업을 했었거든. 가족들끼리 학원 하나 차리면 예전보다 삶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게 많았고 최근에 전염병 때문에 학원이 정말 힘들었었잖아. 그래서 폐업을 해야 되나 고민까지 하고 있었어. 최근에 다시 조금씩 안정권에 접어들긴 했는데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동서한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정말 염치 없지만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일주일에 3번이라도 좋으니까 조금만 짬내서 우리 학원에서 강의 좀 해주면 안 돼? 무보수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당연히 돈은 주겠지만 우리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학원에 하버드 출신인 동서가 강의를 한다고 하면 입소문이 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동서도 많이 바쁘니까 딱 3번, 아니 1번이라도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까는 식구들이 많아서 자존심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를 못했는데 동서가 원하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러니 우리 좀 살려주라.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야. 주위에 경쟁 입시 학원이 많아서 아주 죽을 맛이라고. 그래, 막내 동서. 오죽했으면 형님이 무릎까지 꿇으려 하겠어. 그만큼 절박해서 그래. 앞으로 우리가 동서한테 상처되는 말이나 차별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돕는 게 좋지 않겠어? 좀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상황들은 서로에 대한
오해로 시작된 거니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지? 두 형님네들은 강사들끼리 만나서 눈맞아 결혼을 했고 확장을 하기 위해 직접 학원을 차렸는데 전염병 여파로 인해 운영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걸 남편한테 듣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저에게 부탁을 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두 형님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게 격려가 되는 강의를 해주면 된다고 부탁했지만 그 전에 이미 크게 상처를 받아서 형님들의 부탁을 바로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지만 제가 두 형님들과 좋게 풀어야 모든 상황들이 안정을 되찾게 될 것 같아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질 것 같았던 심각한 상황들은 정리가 되었고 시모도 좋게 풀었다는 한마디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설 명절이 끝나고 하루 일정을 잡아 시간을 내어 형님 학원에 일일 초빙 강사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는지 형님들은 저에게 추가적으로 몇 번 더 요구를 했지만 마지못해 들어주긴 했었는데 저도 업무가 많이 바쁜 상태라 시간을 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두 번 정도 도와주면 될 것 같았던 일들이 계속해서 제가 초빙 강의를 해주길 바라는 형님들과 또다시 조금씩 마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형님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일정을 조절해서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번 추석 명절 때 두 형님들한테 확실하게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던데 정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제 사정을 이해 못 해주고 본인들 사정만 얘기하는 형님들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이 문제로 또다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될까봐 걱정이 많지만 한 번 아닌 사람들은 정말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또다시 폭풍이 휘몰아칠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의사 표현하고 여기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결혼 생활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요.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주변 가족들까지 신경 쓰고 맞춰가야 한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답답하지만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속 시원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현재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으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릴까 합니다. 남편과 한 입을 덮은 지 벌써 7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었지만 이번만큼 최악의 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있었던 설 명절이 오기 일주일 전에 저희 집에 시모와 신우가 찾아왔어요. 시댁이 넘어지면 코 닿는 곳이라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었죠. 그런 점들이 상당히 불편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고 넘어갔었던 건 남편이 저에게 워낙 잘했었고 안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보단 그래도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저와 두 모녀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갑자기 계획도 없는 해외여행을 가자면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길래 힘들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하자 신우가 해외여행이 힘들면 제주도라도 떠나자면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회사 일 특성상 명절도 대중 없는 영업직이라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보통은 집에서 명절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두 모녀 또한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생떼를 쓰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저는 항상 그래왔듯 최대한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고 두 모녀를 설득하면서 확정적으로 쉴 수 있는 여름 휴가 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지만 두 모녀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온천이 뭐라고 그냥 집에서 대충 샤워하던지 아니면 목욕탕 가면 될 것을 굳이 해수온천 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침착하게 대응을 했지만 점점 말투가 날카로워졌고 저희 집안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두 모녀에게 결국 불만을 하나둘 꺼내면서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만큼 쌓였던 불만을 한도 끝도 없이 꺼내기 시작하자 제 말을 듣고 있었던 시모는 그간 어떻게 참아왔냐면서 붉어진 얼굴로 열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도 힘들다는 거야? 우리 둘만 가는 건 크게 의미 없다고 했잖아. 너희들이 같이 가줘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내 아들이 그때 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직 안 물어봤잖아. 확실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너 혼자 단정 짓고 그래. 그이가 이번 설 때 출장이 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영업직이라 대중 없는 거 아시잖아요. 웬만하면 일정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한 건데 어머님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억지 부린다고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건데 계속 생떼 부리시면 저도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어머머머, 새언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요? 아니 어떻게 생떼 부린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들어 우리 엄마가 몸이 좀 무겁고 힘들어 하시길래 부탁한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새언니는 꼭 보면 먼저 안 된다는 말부터 하는데 아직 확실치도 않은 걸로 단정 지으면 안 되죠. 제가 오빠 오면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두 분이서 여행 가도 되는 거 굳이 저희 가족까지 데리고 가려는 이유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여행 경비도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미루고 귀찮은 일 시켜 먹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매번 여행 갈 때마다 제가 그걸 못 느꼈겠어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죠. 특히 아가씨는 결혼을 못해서 나한테 히스테리를 부리는 건지 놀러만 가면 나를 무슨 하녀 취급하듯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부려먹는데 솔직히 제가 참을성이 좋아서 그러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을걸요? 어머님이 중간 역할만 잘해줬어도 아가씨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었겠죠. 제가 아가씨보다 8살이나 많아요. 늦둥이라서 버릇이 없는 건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어른에 대한 예의 없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저는 더욱더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만약 그이만 시간이 나고 저는 힘들 것 같다고 해도 같이 갈 생각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게 아니라 저도 같이 가길 원한다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안 봐도 그림 그려지는데 굳이 온갖 고생 다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애들까지 보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어머님 아가씨 수발까지 들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가는 거. 네가 좀 더 희생해줘도 되는 거잖아. 원래 며느리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오히려 다른 집안들과 비교하면 너는 양반인 거야. 내가 너한테 손을 댄 적이 있니?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 있니? 내 아들이 중간에서 하도 참견하니까 뭐 하나 시키려 해도 눈치 보여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데 너는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그동안 참고 사는데 많이 힘들었겠다. 네, 그동안 참고 사는데 정말 힘들었죠. 어머님 아가씨 비위 맞추면서 사는 게 여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이가 여행 같이 못 간다 해도 제가 갈 수 있다고 하면 갈 거잖아요. 안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그이가 같이 가길 원하는 건 핑계고 제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니 수발들 사람이 생기니까 그게 편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그 사람이 어머님이랑 아가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할 말 끝난 것 같은데 계속 계실 거예요? 제가 애들도 챙겨야 되고 저녁 준비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 주세요. 시모와 신우는 저를 노려보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가게 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뻔히 알고 있는 레퍼토리인데 더는 두 모녀 때문에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설 명절날 남편이 출장 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시모의 말을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모녀는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지만 남편이 이런 문제로 얼굴을 붉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싫은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었는지 두 모녀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제서야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자 몸이 극도로 흥분을 했는지 손발이 떨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두 모녀가 집으로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회사 일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겨울철이 제일 바쁜 사람이라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들어왔는데도 핸드폰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난방 제품 회사라 겨울에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설 명절에 출장이 잡혀 있는 날에도 남편이 영업한 회사에 난방 제품이 설치되는 날이라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명절 전에 출장을 떠나야만 했었죠. 저도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닌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에 출근을 했었지만 업무 조정이 되면서 자택근무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지만 두 모녀는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용돈 받아가며 놀고 먹기만 하면서 여행까지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벌어 모은 돈으로 저희 가족과 함께 가길 원한다면 조정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면서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렇게 두 모녀에게 강하게 얘기했으니 더 이상 여행 문제로 상황을 악화시킬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한 지 정확히 10분이 지난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와 신우가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두 모녀의 얼굴을 인터폰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더군요. 애들도 챙겨야 돼서 아침이 제일 바쁜 시간인데 생각이 없는 건지 무작정 찾아와선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두 모녀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침부터 또 어쩐 일이세요? 지금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면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오셨어요? 애들 유치원 보내야 해서 지금 나가봐야 해요. 왜 아침부터 화를 내고 그러니? 우리는 너랑 오래간만에 아침이나 좀 하려고 왔는데 일단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애들 유치원에 보내놓고 와라. 어제 일 때문에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나 보네. 엄마, 근데 언제부터 새언니가 엄마한테 목소리를 높인 거야? 완전 개념을 상실했네. 엄마가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더 우습게 보는 거 아니요? 이참에 한마디 좀 해요. 그동안 속으로 우리 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지 마요. 당장이라도 신우의 머리채를 잡아 버리고 싶었지만 최대한 화를 억누른 채 애들부터 서둘러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침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집인데도 현관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났었어요. 문을 열면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 모녀가 저에게 또다시 얼굴 붉힐 일을 만들 테고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서로 상처되는 상황들을 겪게 될까봐 현관문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심호흡을 한 뒤에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두 모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얘가 진짜? 아니, 왜 아침부터 화를 내고 그래? 너 오기 전에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있는 것들 일단 대충 꺼내서 먹고 있는데 너희들 요즘 형편이 좋아졌나 보다. 그러게. 새언니, 요즘 오빠 돈벌이가 좋아졌나 봐요. 겨울이라 영업이 잘 되나? 나는 냉장고가 무슨 뷔페인 줄 알았잖아. 소고기에 랍스터에 갈비찜 할 재료도 있던데. 오늘 저녁엔 갈비찜 먹을 예정이었나 봐요? 둘이서만 이런 좋은 음식 먹으면서 건강 챙기지 말고 우리 엄마도 좀 챙겨줘요. 오빠가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지 알면서 언니는 우리 엄마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이러니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평소에도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지금 갈비찜 가능해요? 지금 뭐 하는 짓들이에요? 왜 남의 냉장고를 허락도 없이 함부로 열어요? 당장 젓가락 내려놓으세요. 그게 어떤 음식인지 모르면 일단 물어봐야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어머머머. 새언니, 정말 너무하시네. 냉장고에 있는 음식 좀 먹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인가? 아우, 진짜 더러워서 안 먹어요. 엄마, 우리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요즘 새언니 왜 저래?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잖아. 완전 개념을 상실했네. 엄마가 한 소리 좀 해요. 너무 오냐오냐 해줬더니 우리를 아주 거지 취급하고 있네. 개념 밥 말아먹은 건 아가씨인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님 믿고 나한테 큰 소리 친 것 같은데 분위기 파악 좀 하지 그래. 누가 잘못을 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너 도대체 요즘 왜 그러는 거니?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좀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열을 올릴 필요 있는 거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 음식이 그렇게 아깝니?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너한테 넘겨줬으면
이 정도는 받아먹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내가 너한테 못됐다 해도 이런 대우 받을 정도는 아니다.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시네요. 지금 입으로 밀어넣은 음식들이 왜 냉장고에 있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형편 뻔히 알면서 그 비싼 음식들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땐 저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가 맞지 않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에 정신 팔려서 저 오기 전에 입속에 밀어넣은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보니 그동안 그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안 봐도 두 눈에 훤하네요. 오늘이 그이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요즘 일도 많이 바빠서 힘들어하길래 몸보신 좀 하라고 준비한 음식들인데 아주 그릇을 싹 다 비우셨네요. 배 터지게 먹어서 이제 좀 만족하세요? 그이가 우리 집안 기둥이에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게 되면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지금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고요. 어머, 그러고 보니 오빠가 오늘 태어난 날이었네? 그런데 내가 봤을 땐 오빠 아직 건강한 것 같은데? 요즘 돈벌이가 제일 좋은 시기라 바쁘게 움직이는 거면 좋은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일거리도 없어서 난리도 아니라던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도 일자리 구하는 게 힘들어서 놀고만 있잖아요. 어찌됐든 오빠가 먹을 음식을 우리가 먼저 먹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몰랐는데 어떡해요. 다시 준비하면 되니까 이제 그만 열 좀 내요. 엄마, 오늘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와서 밥만 먹고 돌아가자고? 온 김에 다 얘기하고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이 음식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속이 아프니? 따지고 들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오늘은 나를 위해 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낳아준 날이면 나를 위해서 이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을 해줘도 되는 거잖아. 꼭 그렇게 열을 올려야 되겠어? 너 계속 내 심기를 건드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너도 그만 화내고 표정 관리 잘해라. 알겠니? 나는 뭐 여길 아침부터 오고 싶었겠니? 나라고 못난 너 얼굴을 보고 싶었겠냐고. 이번에 내 아들 출장권 때문에 여행을 못 간다 했으니 역으로 우리가 아들 출장을 따라가는 건 어떨까 해서 대화 좀 하려고 온 거다. 부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여행 느낌도 나고 그곳에서도 즐길 거리도 있을 테니 이왕 가는 거 같이 가면 어떨까 하는데 이것도 반대할 건 아니지? 그냥 일하는 곳에 따라가기만 한다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니? 거기 가면 해수 온천도 할 수 있더구만. 지금 기분으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그이가 놀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러 가는 건데 이 문제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새언니가 신경 안 쓰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획표 짜서 오빠한테 보여주고 안심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것도 못해요? 저희도 고민 많이 해서 결정한 거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여행을 가고 싶으면 둘이 가면 되잖아요. 왜 바쁘고 힘든 사람 신경 쓰이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방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일을 태어나게 해준 날이니까 대접을 받아도 된다고 하셨죠? 그이가 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 불행이라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알기론 그이가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래서 대학에는 발도 들이지 못한 채 어머님이랑 아가씨 먹여 살리려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고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뒤에서 도와주기는커녕 둘 다 빨대만 꽂고 있었다면서요. 지금까지 등골 빠지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그이가 태어난 날 정도는 기억해주고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게만 해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어찌됐든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절대 안 되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할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부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미 식탁 앞에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음식들을 보게 된 이후부터 저는 두 모녀의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생만 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된 음식 먹이고 싶어 이번에도 저 또한 없는 시간 쪼개가며 장을 봐둔 거였는데 그걸 전부 홀라당 먹어버린 두 모녀가 질려버릴 정도로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두 모녀를 집 밖으로 내쫓은 뒤에 저는 다시 마트에 들러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미리 다음날 업무까지 마감을 해놓았던 상황이라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다시 움직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땀 흘려 그날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계획을 할 수 있었고 퇴근한 남편에게 맛있는 밥상을 겨우 차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재우고 남편과 함께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당황한 남편은 밥 먹다 말고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길래 그동안 저 혼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와서 그런지 좋은 날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오전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라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두 모녀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어요. 침착하게 제 말을 전부 다 들어준 남편은 출장날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오래간만에 저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자면서 명절 때도 두 모녀에게 시달리느니 차라리 남편과 함께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가깝게 사는 것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면서 그 자리에서 이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은 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명절 전날 먼저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 남편이 출장을 떠나려 하길래 주차장까지 따라 나가 배웅을 해줬어요. 저도 집안 정리를 하고 애들 짐도 챙겨야 돼서 남편이 먼저 출발을 하기로 했었죠. 남편이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한동안 조용하던 두 모녀가 또다시 아침 일찍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아침부터 짜증이 올라왔지만 괜히 또 계획된 일정을 망치게 될까봐 두 모녀를 그냥 무시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시모가 저를 붙잡으며 한마디 꺼냈습니다. 오늘은 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온 거니? 평소 같으면 전날에 생활비가 들어오는데 아직 월급이 안 들어온 거야? 아니면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은 거야?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건 그이가 알아서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요. 어머머머, 그런 일이라뇨? 아니, 새언니. 아침부터 말하는 게 상당히 날카로운데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게 안 들어와서 잊은 것 같아 찾아온 거잖아요. 아가씨, 며칠 전에 아가씨 오빠가 태어났던 날에 좋은 말 한마디라도 문자 보내준 적 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일상 전부 다 그이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이가 떠난 뒤에도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똑바로 행동하세요. 있을 때 잘해야지. 떠나고 난 뒤에 바로 잡으려 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요. 그이는 출장 때문에 먼저 떠났으니 나중에 전화해 보세요. 그럼 오빠한테 떡값이라도 나왔을 텐데 그거라도 우리 엄마 챙겨줘요. 오늘 엄마랑 같이 목욕탕 갔다가 오래간만에 외식 좀 하려 했는데 저도 통장이 바닥났고 엄마도 돈이 없어서 찾아온 거예요. 보통은 어제 생활비가 들어와야 돼서 걱정 없이 썼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도 지금 너무 난감해요. 내 아들 명절 떡값은 현금으로 줘서 너한테 들어간다던데 그럼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라도 일단 줘봐라. 우리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지 않겠어? 저는 받은 게 없어서요. 그리고 받았다 해도 힘들게 벌은 돈 흥청망청 쓰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저 많이 바쁘니까 그만 가주시겠어요? 얘가 보자 하니까? 너 내가 우습니? 내 아들 명절 떡값 전부 내놓지 못해? 오늘 아주 버르장머리를 뿌리 뽑아야 쓰겄다. 당장 내 아들 돈 안 내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고 있길래 혹시나 해서 차 돌려와 보니까 내 예상이 딱 맞았네. 왜 이 사람한테 제 떡값을 찾아요?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돈 받으러 왔어요. 원래 전날에 입금이 되어야 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많이 불안했나 봐요. 저한테는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한마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면서 이 사람한테는 머리채 잡아도 되는 거예요? 너도 똑같아. 어디서 너희 새언니한테 대들고 있어? 먼저 출장을 떠났던 남편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자 불안했는지 다시 차를 돌린 거였고 두 모녀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 걸 보고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두 모녀는 당황해선 급하게 제 머리에서 손을 뗐지만 이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였죠. 어떠한 변명도 소용이 없었고 남편은 배응망덕한 두 모녀 쌍으로 손절하겠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보자며 저와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웠어요. 두 모녀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달려와 남편을 말리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남편은 어떠한 말도 듣지 않았고 두 모녀는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해 충분히 인정한다면서 저희 부부에게 계속 문자를 주고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도 마음이 떠나버렸고 남편은 너무 큰 실망을 했는지 더욱더 확고하게 자신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출장을 따라갔다 온 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이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모녀가 살고 있는 남편 명의로 된 집 또한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죠.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두 모녀는 발등에 불이 붙었는지 애원을 하며 빌었지만 더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에 살던 두 모녀는 원룸 단칸방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시모와 신우는 땅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의 행동은 확고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호의를 베풀었더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두 모녀를 평생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봐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두 모녀와 손절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두 모녀가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신우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부터 쫓아와 저희 집을 알아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시모가 암에 걸렸대요. 말기도 아닌 갑상선 초기라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남편은 고개를 돌렸고 저는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라 수술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저희 집에 찾아온 신우에게 겉으론 강하게 거절을 했지만 속으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표정을 봤을 땐 그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갑상선 치료야 어렵지 않게 끝난다고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남편에게 달려 있어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 도와주게 된다면 다시 엮이는 상황이 생기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조심스럽더군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한번 도와준다면 계속 손을 벌리게 될까봐 걱정이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한 번뿐인 삶,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루를 웃으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